네, 안녕하세요. 정우문입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숨길 수 없는 정형외과 의사의 직업병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원장님께서 일반인 사람들 모임이나 그런 장소에 갔을 때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대체로 이제 나이대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되게 뭐 본인 아픈 거 일단 얘기하죠. 뭐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친구들 만나도 서로 막 질문하려고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친구들이 필요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참 다행이다,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뭐 어떤 데 가면 회식 자리 가면 이제 서로 옆자리 앉으라고 자기네끼리 뭐 안 너 저쪽으로 좀 가라, 내가 얘기 좀 하고 좀 이따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뭐 흔한 병이죠. 뭐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어깨, 목 아픈 사람, 회전근개 파열이 있네, 뭐 디스크가 있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픈 사람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반갑지 않아요, 사실은. 병원에서 의사들하고 맨 그 얘기 하다가 나가서 또 그 얘기 하지. 제일 싫을 때는 이제 집에 가서 식구들까지 그런 얘기 하면 이제 이게 선을 이제 짜증이 막 날려고 그러지, 이제.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있었나요? 집에 가면 얘기 안 해요. 그러면은 병원 원장님 주변 지인분들이 맨날 만나면은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해주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내가 또 봐도 눈에 좀 거슬리고 하는 게, 이제 좀 운동 좀 하지, 체형 관리 좀 하지, 이런 생각. 대체로 이렇게 보면 뭐 일반 사람들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체형이 좀 퉁퉁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보기 좋고, 뭐 이게 배도 좀 풍만하게 나와 있고, 뭐 그러면 얼굴도 빵빵하고 보기 좋아 보여도 저건 아닌데, 이런 거슬리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 좀 하고 체중 좀 확 줄였으면 좋겠다. 가까운 사람들 같으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 아무나 그 체형을 얘기하면,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얘기하기는 어렵지, 실례가 되니까. 그러면은 원장님이 따로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직업병이 있으실까요? 예, 부인할 수는 없죠. 저도 뭐 생활 습관, 요즘 제일 이제 각성을,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는 스마트폰 중독. 틈나면 자꾸 보려고 그러고, 특히 혼자 있을 때, 집에 가서 이제 침대에 누웠을 때, 그냥 자면 되는데 또 궁금해서 한번 또 쳐다보고, 어떨 때는 뭐 자다가 또 켜보는 경우도 있고. 제일 지금 문제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지금 잘 못 고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앉아서 주제 볼 때, 또 컴퓨터 화면 볼 때, 환자들 보고 바로 앉으라 그러는데 내가 화면 볼 때는 또 자꾸 목을 앞으로 빼게 되고, 그것보다 더한 거는 이제 수술할 때는 뭐 누가 뭐라든 누가 보는 거 이거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몸을 맡겨두고 그냥 잠자고 있는 환자의 그 몸에 대해서 최선의 어떤 수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 몸이 이렇게 굽어지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자세가 참 나쁘겠다 하는데, 그때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게 뭐 짧은 거는 뭐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하고, 할 때는 못 느끼는데 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목이 잘 안 펴지거나 무릎이 뻣뻣해서 안 구부러지거나 한참 해야 이제 제대로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술할 때 자세가 정말 나빴구나 반성을 하죠. 그 대신 이제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산을 좀 한 30분씩 뛰고 온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을 좀 활성화시키고 부드럽게 한번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나쁜 것만 누적이 되면 이제 디스크가 되는 거고 회복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반성을 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또 해야 정상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정말 직업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병들. 네.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계속 눈에 보이고 그런 일들이 있나요? 그런 면이 이제 자세가 눈에 거슬리죠. 자세, 체형. 저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길 가다가도 그 일종의 직업병이겠지. 남을 괜히 평가하게 되고, 그것들에서 좀 더 똑바로 걷고 좀 더 활발하게 걸으면 좋을 텐데. 혹시 저희 보면서 자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나요? 항상 이렇게 목덩어리를 쭉 배를 내밀고 쭉 펴고 턱을 당겨주고, 옆에 거울이 있다 생각하고, 짐이나 어떤 피트니스 갔을 때도 거울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생각 없이 걷다가
옆을 한번 본다든지 뛸 때 옆을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딴 사람 운동하는 거 보면 돼요. 딴 사람 하는 거 보면 크게 다르지 않거든. 되게 구부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반면교사, 타산지석 멀리 있지 않아요. 옆에 딴 사람들 보면 본인 모습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자세 하는 것도 힘이 꽤 많이 드네요. 힘들죠. 힘이 들수록 필요한 사람이죠. 금방 이렇게 하고 힘이 안 드는 사람은 평소 때 어느 정도 바로 하고 있다는 거고 힘이 많이 드는 사람일수록 필요한 사람이지. 바로 증명이 되네요. 그러면은 그런 직업병들 때문에 뭔가 원장님이 곤란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너무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는데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라던가 그런 곤란함들이 평소에 있었던 적이 있으셨는지. 요즘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저 자세는 너무 아니다 싶었던 게 보인 적이 있으셨나요? 네, 많이 느끼죠. 가장 아쉬운 게 이제 학생들 자세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볼 기회가 있을 때 보면 바로 앉아있는 애들이 1%도 안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막 널브러져 있다. 제멋대로 뭐 옆으로 기대고 엎드려 있고 이런 문제. 또 밖에서 길 가다가 우리 요 옆에 학교가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 왔다 갔다 하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뭐 건널목 건너면서도 보고 다니니까 애들이 당장 위험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 어른들도 이러고 다니니까 애들 탓만 할 수도 없고 요즘 들어서 진짜 그거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뭔가 이게 사회적인 캠페인을 벌리든지 해가지고 평소 때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한번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은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체육 항목들이 있잖아요.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셔틀런처럼 계속 달리는 거라든지 그런 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평가를 좀 다양한 평가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 평가를 떠나서 좀 바깥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야외 활동을. 요즘 뭐 바깥 활동을 점점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학부모들 컴플레인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을 좀 사린다든지 애들을 좀 데리고 야외로 들판으로 산으로 이렇게 좀 많이 데리고 다니면 그 자체도 굉장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단 휴대폰 다 놔두고 휴대폰 가지고 나가면 또 보면서 다닐 것 같아요. 유연성 검사 같은 거 학생 때 유독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애들 다 유연한데. 오히려 어른들이 좀 더 필요한 게. 그렇죠. 예, 스트레칭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우리 어릴 때 요즘도 하나 모르겠는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되게 못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왜 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 윗몸 일으키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면 앞근육은 발달이 돼도 뒷근육은 약해지거든. 보통 우리가 앉아있을 때 다 이렇게 되고 뒷근육은 약해지고 앞근육은 안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 자세를 더 나쁘게 조장을 시키는 거거든. 윗몸 일으키기. 요새도 체력 측정 군에서나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소방대원, 경찰 체력 테스트 할 때. 그래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도 그렇고, 윗몸 앞으로 일으키기도 그렇고, 뒷근육을 약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뒷근육이 약해서 다 꼬부라지는데, 뒷근육을 더 약하게 반대로 해야 돼요, 사실은. 배 깔고 엎드려가지고 상체를 들어주거나, 하체를 들어주거나 해서 뒷근육, 그러니까 목, 어깨, 등, 허리, 골반을 잡아주는 척추 기립근이라고 그러죠. 척추 기립근이 발달이 돼야 자세가 바로 서죠. 앉아있던, 서있던. 심지어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들도 우리가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게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데려다가 우리 메디컬 테스트하고 트레이닝하고 황영조가 와가지고 여기 태능보다 더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갔지만은 그 친구들도 뛰는 거 보면 처음에는 바른 자세를 해요. 마라톤 할 때 기립해서 뛰어야 되거든. 단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구부리고 막 무조건 앞으로 숙여 뛰지만은 장거리는 바로 하고 뛰어야 롱런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데 걔네들도 한 3km, 5km 가면 앞으로 꼬부라져. 그게 뒷근육, 척추 기립근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꼬부라지잖아요. 근데 뛰는 것도 뛰는 거지만 앞으로 꼬부라지면 앞으로 엎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엎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추진력을 발휘해서 못 가요. 추진력이 아니라 제동력을 해야 이게 펴지거든. 자기도 모르게
제동력이 작용을 해. 우리가 자동차 카레이싱을 생각을 해보면 악셀레이터를 무한정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 근데 악셀레이터 밟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악셀레이터 밟았다가 하면 속도가 제대로 날 수가 없잖아. 마라톤 선수가 추진력만 발휘해도 부족한데 자기도 모르게 제동력을 쓰게 되면 속도를 자기가 늦추게 되는 거거든. 앞으로 꼬꾸라지려니까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앞으로 넘어지면 소용이 없잖아. 앞으로 넘어지는 것보다는 제동력이 그나마 차선책이니까 제동력을 발휘하면서 뛰는 거예요. 자기가 못 느끼는 사이에.